이정민 훈장입니다. 오늘은 10번째 날짜예요. 파워포인트 이제 총 정리하고요. 오늘 일정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슬라이드 쇼 하는 작업이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총 정리 그리고 이제 그 전에 2교시 때 평가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평가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제 총 정리한다고 보시고 그리고 만든 거를 가지고 발표하는 연습을 또 해볼 거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좀 엉성해요. 엉성하거든요. 엉성한 거는 여러분이 나머지는 좀 메꾸시면 돼요. 메꾸시면 되게끔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슬라이드 6개를 제작을 할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실행했지 않습니까? 저처럼 파워포인트 실행해서 펼쳐 놓으세요. 처음에 이제 제목과 부제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파워포인트라고 제목을 쓰래요. 여기다가 파워포인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생 성명을 여기다가 각자 쓰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문제는 통과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예. 그 문제 1번 언제 하느냐?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이건 지금 급한 건 아니에요. 2번서부터 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6개가 제작이 돼요. 그러면 1번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제목 슬라이드가 아니라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는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제목 및 내용을 만들 거예요. 그럼 제목이 나오고 내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잠깐만요. 얘를 이제 반반 놓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글자를 조금 줄여놓고 보여드리면 여기에는 여기에는 목차 작성을 하라는데 여기는 제목에 뭐라고 쓰라고 되어 있어요? 목차라고 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는 아래 슬라이드 제목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표 작성 여기 이제 표 작성 아니다 그치 표 작성 그 다음에 표하고 한 칸 띄고 작성 그 다음에 차트 작성 그 다음에 그림 가져오기 각각 그림 가져오기라든지 그림 가져오기라고 쓰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비디오 가져오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6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제목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었고 두 번째는 목차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4가지 슬라이드가 더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먼저 슬라이드 또 만들까요? 새 슬라이드에 가서 제목 및 내용 여기는 표 작성이죠? 네. 또 새 슬라이드에 가서 제목 및 내용 여기는 차트 작성이죠? 그렇죠?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슬라이드는 새 슬라이드 가가지고 컨텐츠 2개 요거로 가져오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그림 가져오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이 하나 남았어요. 6번째 슬라이드는 제목만 여기다 비디오 가져오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란 얘기죠. 혹시나 모르니까 파일에 가서 저장 한번 할게요.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면요 D 드라이브에다 D 드라이브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 저장하냐면 파워포인트 빼기 각자 이름 파워포인트 빼기 각자 이름 이렇게 저장하세요. 저장하는 거는 좀 이따 제가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내용은 보세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구조니까 이들은 만들었고요. 여기에 제목란에 파워포인트 쓰고, 그 다음에 각자 이름 쓰시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및 내용이란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여기는 목차라고 쓰고, 제목은 목차라고 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에는 아래 슬라이드 제목이 표 작성, 뭐 차트 작성, 그림 가져오기, 비디오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제목을 쓰면 되고, 그럼 이제 표 작성 슬라이드에서는 제목 및 내용으로 만들고, 차트 작성도 제목 및 내용으로 만들고, 그림 가져오기는 아까 보신 대로 여기 콘텐츠 2개짜리로 해서 왼쪽 오른쪽 그림 2개 가져올 거고,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만이라는 거로 만들어서 비디오 가져오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죠. 우리 센터 그 컴퓨터마다 샘플로 들어있는 비디오 동영상 가져와도 되고, 우리 여기 실습 자료에 있는 동영상 가져와도 되고, 어떤 걸 가져오셔도 돼요. 표 작성 슬라이드에 가셔가지고는 여기서 표를 작성할 거예요. 그렇죠? 표 작성을 누르면, 표 삽입을 누르면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성적표를, 시간표 작성하는 거잖아요. 시간표. 그러니까 시간표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뭐 국어 시간이 5시간 쭉 연속으로 하던 간에, 그러면 칸은 몇 칸이 될까? 요일, 월, 화, 수, 목, 금 6칸. 그 다음에 줄은 한 줄 하고 1, 2, 3, 4 점심시간 빼고 5교시, 6교시 6교시만 해도 벌써 7줄이에요. 그렇죠? 7줄 정도 될 거라. 이렇게 될 거라.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좀 밑으로 꽉 채워야죠. 밑으로 이렇게 좀 늘리면 좋지. 늘리면 좋지. 이걸 머리글행을 넣든지 줄무늬행을 넣든지 그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는 뭐를 쓸 거냐면은 월, 여기는 화, 수, 목, 금,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는 뭐라고 하지? 요일, 시간 이렇게 들어가나? 자, 이제 차트 작성으로 들어갈 겁니다. 차트 작성에 들어가시면 성적표를 작성할 거니까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셨다고 해도 되고, 국어, 영어, 수학 시험 보셨다고 해도 되고, 여기에 보면 차트 삽입을 누를 거예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하시는 것도 좋고, 뭐 꺾어선 그래프로 하셔도 좋고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여기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점수니까 2점, 3점, 2.4, 4.3 이건 아니잖아. 그냥 한꺼번에 90점 했다고 맞아도 돼. 90점 했고 한꺼번에 해도 돼.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이렇게 만들면 돼. 시간표를 만들면 돼요. 시간표가 아니라 성적표를 만드는데, 이 성적표의 점수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으로 하셔도 되고, 뭐 홍길동 일침에 임꺽정 야구 하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 주제는 여러분 마음이니까, 자유니까는요. 예. 자, 5번째 슬라이드 그림 가족인데요. 여기 보면 그림 가족이라고 있잖아요. 파일에서 그림 가족이라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클릭해서 사진 샘플에 있는 거 가져오시면 돼요. 뭐 펭귄을 가져오시든 튤립을 가져오시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예, 잘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끝난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6번째 슬라이드. 6번째 슬라이드는 동영상을 가져와야 되는데
삽입에 가서, 비디오에 가서, 아무 동영상이나 있어요. 어디 가시냐면 그 내 비디오라는 거 있어야 돼. 비디오 가면 비디오 샘플이 있거든요. 야생 이걸 가져오셔도 되고, 뭐 어떤 거라도 가져오시면 돼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셔도 되고,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얘가 글자를 가려먹게 하지 마세요. 이 시커먼 부분이 바닥으로 깔리게끔 하세요. 이렇게 바닥으로. 이건 제목이니까. 비디오는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써있죠? 문제지? 자동 재생하라고 되어있죠? 어떻게 합니까? 자동 재생을? 비디오 도구 재생이라고 하는 항목에 가서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 실행이죠? 이걸 자동 재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전체 화면 재생을 하던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반복 재생을 하던 이거는 여러분 마음이고, 자동 실행이냐 클릭할 때 실행이냐 하는 건데, 자동 재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클릭할 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자동 실행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 1번은 6개 슬라이드를 다 제작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럼 얘 끝났죠? 문제 2번 끝났죠? 문제 3번도 했죠? 문제 3번 아까 요거 목차 했잖아요. 문제 4번 표 작성했잖아요. 시간표. 그 다음에 성적표 작성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림 가져오는 거 했죠? 비디오 동영상 가져오는 거 했죠? 여기까지는 제가 다 설명해서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7번까지는 다 상이에요. 상. 난 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중 없어요. 예. 하도 없고. 8, 9, 10 3개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 3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마음이 좀 아플래나? 자, 슬라이드 테마는 어떻게 합니까? 디자인 들어가서 어디 가서? 디자인. 그렇죠. 디자인에 가서 고려청자라는 걸 찾아야죠. 그렇죠? 고려청자는 아무래도 앞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라서. 가을 지나면 이게 검정타이고 각이고 고구려백하고 거기 있네. 고려청자. 고려청자로 싹 바뀌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하셨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테마색이 있어요. 테마색. 이걸 뭐로 하라고요? 고구려벽화. 우와. 됐어요. 그렇죠? 그 8번까지도 했어. 이야, 막 술술 넘어간다. 그 다음에 9번은 화면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6개 슬라이드를.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여러 슬라이드 보기 상태에서 전환 효과를 주세요 라는 거 하면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냥 1번 슬라이드 클릭해 놓고 전환에 가서 자르기를 하던 밝기 전환을 하던 2번 슬라이드에 가서 또 뭐 밀어내기를 하던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 전환 효과를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어느 게 멋있다 안 멋있다는 제가 판단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6개 슬라이드를 주세요. 이 그림 두 개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넣을 건데, 얘가 지금 그림이 이상하죠? 배경 색깔이. 왜 그러지? 잠깐만. 컨텐츠 두 개 있다고 생겼구나. 비교 그럼 이런데 이렇게 생겼네. 요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얘를 이제 클릭해서 어떻게 됩니까? 애니메이션을 넣어야지. 1번 애니메이션, 2번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뺑뺑 돌게 오든지, 아니면 뭐 팩 자빠졌다 오든지, 뭐 마음대로 애니메이션 넣으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이 6개 유형이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인데
동영상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동영상은 목차에 나와요. 목차. 여기에 동영상 나오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6번 슬라이드는 뭐냐면 원래 시험에서는 그림을 도형을 한 30개 넣는 거예요. 하다가 쓰러져요. 처음에 공부하시면. 이게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시험 안 볼 거야. 너무 싱겁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시험하고 상관없이 이런 내용을 배운 거니까 쭉 정리해 보는 거죠.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여러분 마음대로 놓으시면 돼요. 어떤 애니메이션을 하실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시계 방향으로 돌든지 뭐를 하든지, 이건 여러분 뭐 나누기를 하든지, 이건 여러분 마음이 하시는 거예요. 얘는 뭐 도형을 뭐 뺑뺑 돌게 하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채점을 할 때 애니메이션 효과가 여기 들어갔는가만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전환 효과가, 여기 화면 전환 효과가 들어가 있는지 요것만 확인할 거예요.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3번은 아직 안 넣었어요. 4번도 안 넣었고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화면 전환 기능을 넣으세요 라고 했는데 6개 슬라이드에 다 넣었으면 상, 절반 넣었으면 중, 절반도 안 되면 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뭐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기능을 넣으세요. 근데 2개를 다 넣으면 상, 하나만 넣으면 중, 둘 다 못 넣었으면 하, 이렇게 되는 거고. 슬라이드 테마를 설정하세요. 그래서 고려 청자를 했는데 고구려 벽화라는 테마색을 못했어. 그럼 중, 다 하면 상, 둘 다 못하면 하. 비디오 가져오기 했는데 자동 재생 설정을 했어. 그러면 상. 근데 가져오기만 했어. 클릭할 때 실행이야. 그러면 중. 근데 비디오를 못 가져왔어. 하. 그림이 둘 다 가져왔어. 어떤 그림이든지. 그러면 상. 하나만 가져왔어. 중. 못 가져왔어. 하. 차트를 작성했어. 근데 내용이 없어. 그러면 중. 근데 차트도 못 만들었어. 하. 근데 뭐라도 막 넣었어. 그러면 상. 표도 마찬가지예요. 표를 만들었는데 표가 안 이뻐. 상관없어요. 만들고 글자를 썼어. 그러면 상. 아무것도 못했어. 빈칸이야. 그러면 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다 상해서 다 100점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어때? 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보신 거를 제가 한꺼번에 가져와서 확인해 드릴 겁니다. 자, 상관없이 최영님 거 먼저 볼게요. 예, 잘하셨어요. 예, 색깔별로 이렇게 예쁘게 꾸미시고, 예, 잘하셨어요. 최배원님 거. 예, 어우, 3D로 했어요. 아, 이건 반칙인데, 이 저녁 시간에. 고니가 잔뜩 들어간 탕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누굴 죽이려고. 예. 오케이. 잘 됐습니다. 조현숙님 거.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어요? 네, 잘 됐어요. 이름만 고칠 겁니다. 네. 잘하셨어요. 효과를 주셨네.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림 가져오기가 왜 7개 적은, 왜 8개 적은데 슬라이드가? 1번 보라서 같이 해봐. 제가 시험 문제는 분명히 6개 슬라이드라 그랬죠? 그럼 하나 뺄 겁니다. 예, 이거 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 차트가 2개인데
어떤 차트 뺄까요? 어, 위에 거 요거 뺄게요. 네. 예. 그럼 6개 슬라이드 정확히 됐죠? 왜냐면 분명히 제가 6개라고 했기 때문에 8개를 가져가면 채점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림, 네, 다 됐고요. 자세한 건 이제 집에 가서 제가 하나씩 채점할 겁니다. 염투자니까 예쁜 애들을 올려놓으셨네. 예. 오, 멋있어요. 제가 분명히 아까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은숙님과 반선생님은 그 성씨가 이 흔한 성씨는 아니잖아요. 반씨가 저기 어디야, 저기 제가 광화문 쪽에 거기 병원을 가는데 거기 약국에 약국 대표님이 반시성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탤런트 반시성을 가지신 분 있죠. 연세 많으신 분. 예, 반효정 씨. 반효정 씨가 누나인가 또 동생인가 그러던데. 예. 예, 잘하셨어요. 오, 참 멋있게 만드셨어요. 시청자니까 예,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서 3D 효과를 줘가지고 예, 잘 만들어졌어요. 김정란이니까 예, 잘 만드셨어요. 김정희니까 김미자니까 최고로 좋아요. 네. 김명희니까 이건 제 거네요. 어쩐지 뭐가 휘행하다 그랬어. 휘행하다 그랬어요. 예. 잘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걸 다 한번 살펴봤어요. 저도 잠깐 좀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무리 좀 하고, 못했던 거 좀 더 설명드리고, 부연 설명드리고, 마무리 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거 한번 더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쇼라고 해서 F5번 키를 누르면, 사실은 슬라이드 쇼는 여기에 있죠. F5번 키를 외운다는 자체가 좀 쉽지는 않아요. 많이 해보셔야 그것도 외워지는 거지. 근데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할 때 여기 보면 되게 뭐가 많아요. 원래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드 쇼를 하려면 모니터가 하나 더 있어야 좋아요. 모니터가 지금 하나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발표하는 화면은 저도 보이고 여러분도 보이죠. 근데 요 다음 화면은 제가 봐야 되거든요. 요 다음 화면은 제가 봐야 되고 여러분은 지금 보는 화면만 보시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1번을 보여드리면 저는 1번도 보고 2번도 봐야 돼. 나눠서 2번이 보여주면 저는 3번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진행할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니터가 하나만 있으니까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얘를 살짝 바꿔볼게요.
복제라고 되어 있는데 복제를 좀 확장을 해볼게요. 확장을 하면 모니터가 두 개가 돼요. 여러분한테는 지금 모니터가 두 개로 안 보이시겠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화면 해상도를 좀 조정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을 저한테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한테 이제 보이시죠? 그렇죠? 이 화면이 들락날락거려요. 이 화면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이라고. 잠깐만요. 여러분 화면 해상도도 좀 바꿔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저랑 똑같은 화면을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얘를 당기면 저한테 와요. 잘 모르시겠지만 제 화면에는 지금 얘가 보이고, 얘를 쓱 오른쪽으로 밀면 이 화면이 제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에. 근데 그게 여러분 보시는 화면이에요. 그럼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은 요런 게 있어요. 표시를 기본 모니터로 할 건지 어디로 할 건지. 그럼 이제 F5번 키 한번 눌러보면은요, 저는 지금 발표할 내용을 여기도 보고 있어요. 저한테는 화면이 떠요. 지금요. 반대로 이렇게 해놓고 바꿔볼게.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러분한테 보이죠? 그랬죠? 자, 이 화면을 쭉 제가 끌고 가서 여러분한테 화면이 보여요. 실행 발표하고 있는 화면이. 근데 저는 화면이 이렇게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 모니터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다. 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와서 제 화면을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모니터를 돌려드릴까? 잠깐 바꿔서 들릴까?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하면 제 화면에는 실행된 결과가 보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니터, 이 처음 보시죠? 이 화면은요, 모니터가 두 개 이상이 돼야 이게 보여요. 그럼 현재는 1번 슬라이드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현재 지금 목차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고 있다는 거죠. 밑에 또 눌러보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클릭할 때 저 화면이 여기 대중들한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색깔을 클릭해 가지고 제가 여기다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 뭐라고 쓰면 빨갛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거꾸로 보여드릴게요. 얘를 끌어다가 슬라이드 쇼를 하면 여러분한테는 결과가 보이고, 저는 아까 조정 화면이 보이거든요. 아까 따로 보였던 조정 화면이 있었죠? 네. 그 이제 다음 화면 보이면 여러분한테는 크게 보이고, 저는 목차가 내용이 보이고, 옆에 슬라이드 노트 창이 또 보이거든요. 그럼 그 화면 보면서 읽으면 돼요. 그리고 밑에 슬라이드가 몇 개가 더 있는지가 밑에 쭉 그림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니터가 두 개가 돼야 이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내석하게도 우리는 모니터를 복제 명령을 걸었어요. 복제 명령. 그래서 제 화면이 사실은 모니터가 두 개랍니다. 이 화면과 빔하고 두 개인데, 얘를 똑같은 화면이 복제되게끔 명령을 걸었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컴퓨터에 모니터를 두 개를 꽂아야 돼요. 모니터 두 개를 꽂아야 따로따로 보일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그렇죠? 어떨 때 쓰냐면은요, 상담실에서 이걸 많이 해요. 상담실에 상담을 하러 왔는데 뭐가 궁금하세요? 라서 상담을 쭉 하면 결과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결과는 제 창에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받으러 오신 분이 제 모니터를 봐야 된단 말이야. 옮겨와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모니터 또 하나 두는 거야. 앞에다. 그러면 상담하시는 선생님이나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나 똑같은 화면을 볼 거고, 거기도 키보드 마우스 한 세트 꽂아놓고, 저도 키보드 마우스 한 세트 꽂아놓고, 컴퓨터는 한 대니까. 자, 다음 화면에 5가지 그림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그분이 그 자리에서 마우스로 클릭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도 이게 보이고. 그렇게 듀얼 모니터를 쓰는 거예요. 주로 듀얼 모니터는 병원에서 많이 하죠. 병원 드라마 보면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 2개를 놓고 3개씩 놓고 막 작업하잖아요. 근데 저는 똑같은 모니터가 뭐 2개가 있는데 이거를 복제해서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저는 집에서는 이렇게 모니터를 여러 개 놓고 작업을 해요. 그러면 좋아요. 왼쪽에는 엑셀 창 열어놓고 오른쪽 모니터에는 파워포인트 창 열어놓고 2개를 비교하면서 작업한다든지, 하나는 인터넷 실행해놓고 하나 인터넷상에 있는 거 보면서 한글 2010 실행해서 문서 작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모니터를 2개를 열어놓고 사용하면 이게 편해요. 예. 근데 모니터가 하나만 달랑 있으니까 이런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못 하는 거야.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좀 볼게요. 그거는 어차피 환경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요즘 저희 강사들이 교육을 받으러 다녀요. 법정교육이라는 걸 봤습니다. 법정교육. 서울시에서 강의하는 사회교육 강사들은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첫째, 개인정보 취급하는 거를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연락처를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직원들한테. 그럼 제가 그 연락처를 죽을 때까지 저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 여러분 허락이 없었으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요즘 미투 운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희롱 예방. 특히 남자 강사가 있는 강의실은 더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 강사인데, 저도 한때는 늘씬하고 한때는 젊었잖아요. 그때는 학생을 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학생들을. 근데 이제 젊은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생겨요. 제 생각인지 몰라도 선생님 끝나고 식사 한번 하러 가요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식사하러 가는 게 뭐 어쨌다고? 근데 싫었어요 그런 게. 예. 한 번은 알고 봤더니 제 친구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친구인지 구별을 못했던 거지. 근데 이 친구가 학부모가 돼서 이제 앞자리에 앉은 거야. 근데 자꾸만 희죽희죽 웃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남자 강사 입장에서 젊은 처자가 자꾸만 웃으니까 마음이 이상하단 말이야. 그리고 쉬는 시간인데 정민아 하고 불러요.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정민아라 그러나? 너 나 몰라? 그러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중학교 때 교회 어디 다녔어? 그래서 나 어디 그랬더니 나 누구야? 네가 예전에 나 괴롭혀갖고 나 울렸잖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중학교 때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싸와요 이 친구가.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소문이 난 거야. 어느 학부모랑 선생님이랑 삐빠빠룰라 뭐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자모해서 소문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 먼 산이 됐어. 먼 산. 얼굴을 안 봐. 수업할 때마다 겁나니까 딴 데 봐. 하늘 보고 천장 보고 이렇게 수업을 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동네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지금이야 이제 다 뭐 그렇게 지났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조심스러워요. 그냥 하여튼 그런 거 성희롱 예방이라든지 엉뚱한 데로 흘러나갔는데, 성희롱 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또 받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교육을 안 받으면 강사 임용이 안 돼요. 그게 이제 교육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입니다.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직원도 교육 받아야 돼요. 서울시에서도 교육을 해요. 그러면 시간 맞춰서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고, 올해 안에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내년에 임용이 안 돼요. 그런 교육을 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좀 길었는데
한동안 유명했던 게 아우성이라고 있어요. 아우성.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 해가지고 그 아우성 성교육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 발표 자료를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교육 담당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용을 따로따로 제작할까요? 아니면 하나로 제작해서 걸르걸 걸러서 가르칠까요? 설명할까요? 초, 중, 고 성인, 초, 중, 고 대학 일반 성인들. 그 벌써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다르잖아. 그러면 초등학생용 교육을 따로 만들고 중학생용 교육을 따로 만들고 고등학생 교육을 따로 만들 건지 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교육을 준비를 하려고 1시간 분량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선생님 35분 정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발표할 내용이 여러 개가 있는데 60분 동안 떠들어야 되는데 35분만 떠들으려면 또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딱 설명해서 들어가서 자 이제 내용이 나왔더만 아 이건 넘어갈 거예요 하고 넘어가. 아 이것도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35분 동안 설명하려면 얘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 자 그래놓고 이제 여기 설명 드릴 겁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 이거야. 보였는데 조금 전에 뭔가 이상이 아늑한 게 보였는데 그건 설명 안 해준대. 아예 처음부터 안 보여주든지 해야 되나. 그럴 때 만드는 기능이 여기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슬라이드가 50개짜리인데 60개짜리인데 이 중에는 초등학생한테 어울릴 만한 게 한 10개가 있고 중학생한테 어울릴 만한 게 한 20개가 있고 또 고등학생한테는 한 30개 정도가 어울려. 그리고 나머지 30개는 초중고등학생한테 보여주면 안 돼. 성인들용이야. 19금이야 19금. 그러면 별도로 슬라이드를 파일을 따로따로 만들 거냐 따로따로 만들 거냐 아니면 이거를 숨겨서 만들 거냐 재구성할 거냐 라는 얘기예요. 그게 요겁니다. 재구성. 자 클릭해서요.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슬라이드 쇼 재구성이라고 있죠. 그렇죠? 슬라이드 쇼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 재구성에 가셔가지고 지금은 재구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새로 만들기를 누를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만들 거냐면요 초등학생이라고 쓸 거예요. 초등학생. 초등학생한테는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까지만 보여주면 돼. 하긴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번엔 중학생용입니다. 중학생용에는 1번서부터 4번 슬라이드까지 추가할 거예요. 자, 일일이 하나 선택하고 추가하지 마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4개가 드래그 되거든요. 얘는 추가를 누르면 4개 한꺼번에 들어가요. 이건 중학생용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게 들어가서 이번에는 고등학생용인데 여기는 5개를 만들 거예요. 5개를. 5개만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들기에 성인용이야. 성인용은 다 필요해. 다 필요해. 물론 초등학생이 보는 교육자료하고 성인이 보는 교육자료에는 그림도 다르고 좀 그러겠죠. 초등학생 그림에 짱구가 나오면 괜찮겠어. 유치원 교육자료에는 반드시 뽀로로가 나와야 돼요. 요즘 지하철 안에 그 안전교육에 관련된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뽀로로가 나와요. 그 뽀로로를 본 어린아이들은요, 그게 머리에 딱 각인이 됩니다. 아, 막 뛰어가서 안 돼, 이런 거. 다 거기서 가리키거든요. 뽀로로가 그랬대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랬대요. 그 비디오에서. 그 애들이 일찍 자요. 꼭두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야, 좀 더 자라 했더니 안 된대. 뽀로로가 일찍 일어나라고 해서 일찍 일어나야 된대. 그리고 뽀로로 틀어달래. 또 보는 거예요. 애들은 그 정도로 순수해요. 근데 성인용 거기에다가 뽀로로가 들어가면 뭐 포르노도 아니고 뽀로노가 들어가면 뽀로노? 아 뽀로로가 들어가면 발음도 안 되는데
뽀로로가 들어가면 유치하다고 하겠지만서도, 그렇죠? 이렇게 슬라이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수업이 가능한 자료로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 교육을 의뢰한 데가 초등학교야. 그러면 때가 거기 가서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생용으로 해야 되겠죠? 성인용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초등학생용으로 딱 바꿔놓고 슬라이드 쇼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 3번까지만 다 끝나. 더 이상은 안 나와. 물론 여기는 있는데, 여기 화면상에는 있는데,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면 1번, 2번, 3번 나가면, 그 다음에는 굿바이야. 근데 이번에 이제 교육을 하러 간 데가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래. 그러면 고등학생용으로 바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하면 5번 슬라이드까지 해서 끝나겠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얘를 성인으로 바꿔놨는데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1번, 2번, 3번까지 보고 끝나야 되는데 모르고 엉뚱한 게 나오면 이건 보지 마세요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 애들은 다 봤잖아. 조심스럽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슬라이드 교육을 자료를 따로따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초등학생용 교육 파일 따로 만들고, 그럼 그림도 아동틱한 게 나가야 되고, 성인 교육이라면 약간 좀 으시시한 거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19금 자료가 들어갈 수 있겠죠. 성인이니까. 그렇게 뭐 삽화나 이런 것도 좀 바꿔서 하셔야 되겠죠. 더더욱 이게 1시간짜리 분량인데 뭐 50분만 해달라 30분만 해달라 그러면 어떤 슬라이드는 빼고 어떤 슬라이드는 꼭 넣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돼 버려요. 그럴 때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쇼 재구성을 해가지고 얘를 별도로 만들어야죠. 그래 놓고 이제 발표하기 전에 쇼 설정에 들어가서 초등학생용으로 할 건지 뭐 성인용으로, 아니면 30분짜리로 할 건지 50분짜리로 할 건지 이렇게 재구성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모니터가 2개가 돼 있으면 얘를 체크하면 되죠. 얘를 체크해서 모니터 2개로 바꿔가지고 설정해주면, 기본 모니터에는 이제 발표 자료가 보이고 보조 모니터에는 이제 관리자 화면이 뜨고, 아까처럼 그렇게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준비해 놔야 돼요. 자, 이제 성인용이니까 다 나오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 재구성 이거를요 삭제하시면 뭐 다 나오는 거겠지 뭐. 어차피 이제 재구성한 거 다 지웠으니까 1번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나오겠죠. 슬라이드 쇼 할 때도 굉장히 주의스러운 게 많아요. 조심스러운 게.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하지만 사실은 슬라이드 쇼를 한다든지 외부에서 강의를 하실 때는 서서 하지 않습니까? 서서 한단 말이에요. 서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모션을 취하겠죠. 여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하다가 탁 한번 누가 이렇게 클릭해주면 좋은데 보조가 없잖아. 보조가. 리모컨을 갖고 있어요. 리모컨.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리모컨이요. 예, 그걸 꽂아가지고 다음 누른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런 도구들은 이 교육기관에 가면 다 있어요. 근데 자기 게 아니다 보면 또 조작이 힘들어. 본인이 하나씩 갖고 다니는 것도 좋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브리핑을? 군대 가면 브리핑이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속한 부대에 지휘관, 제일 높으신 분이 앉아있고 저쪽에, 그리고 이제 우리 부대가 어디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 그 담당하는 부하 군인이겠죠? 계급이 좀 약간 있는 사람이 지휘관한테 우리 이번에 훈련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고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부대에 누가 높은 사람이 찾아왔어. VIP가.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는요, 예전에 대통령께서 다녀가신 부대예요. 철책을 전방에 쭉 가시다가 도로 옆에 부대가 하나 있으니까 야 저기가 어디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불쓰고 오셨대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가다 보면 저기가 대통령 다녀간 부대라고 유명해져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와요. 저희들이 죽어나요. 막 비상벨이 울려. 그러면 막 빗자루 들고 청소하러 가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안 한다 그러죠? 겨울에 눈 안 치운다며, 강원도에. 군인들이. 자, 군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커다란 지휘봉을 들고요. 지휘봉을 길게 잡고요. 이렇게 저렇고 이렇게 탁탁탁 가리켜요. 그 안테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긴, 당구 큐대? 그런 걸 긴 거를 만들어가지고 차트를 넘겨가면서 하나씩 궤도, 그걸 촥촥촥 가리켜가면서 해요. 그 방식을 여러분한테 앞에서 제가 강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차트를 턱턱 쳐가면서 이번엔 1번, 2번은 2번, 3번, 4번 이렇게 합니다. 턱턱턱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겁이 나겠지. 겁이 날 거 아닙니까? 외모도 무섭게 생긴 사람이 말투도 즉각 언어를 써가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설명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보는 사람도 겁나. 하는 사람이야 신바람 나서 하겠지만서도 교육이 전혀 빵프로야. 그러면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분은 발표장에 3, 4일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3, 4번에 5번까지도 리허설을 한다 그래요. 리허설 음향 다 맞춰가면서 가장 부드럽게 또 임팩트하게 설명할 때는 중요한 거는 임팩트 있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리허설을 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발표를 하면 회사 주가가 올라가고 많이 팔리고 그런 데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돼요. 어려운 거죠.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디 가면 이제 새로운 강의를 맡으러 가면은요, 강사님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고 나서 컴퓨터 없이 저한테 강의를 하라 그래요.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에 대한 기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이제 칠판에다 놓고 그려가면서 파워포인트를 그려가면서 제가 손으로 그려가면서 말로 설명하는 거를 그렇게 면접을 보는 교육기관도 있더라고요. 컴퓨터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메뉴판 2번째가 뭔지 3번째가 뭔지 이걸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간혹 그래요. 삽입이라 메뉴가 2번째 있습니까? 3번째 있습니까? 그럼 삽입이 2번째 있나? 4번째 있나? 뭐 헷갈려. 그럴 때 틀려도 상관없어요. 야, 2번째 있으면 첫 번째는 무조건 홈이니까. 홈은 무조건 첫 번째니까. 야, 2번째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2번째인지 3번째인지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땡이야. 틀릴 수도 있잖아. 근데 30년씩이나 강의했다는 사람이 긴가민가 이러면 틀리는 거지. 뭐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이 어렵죠.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발표하는 게. 표현하는 게.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발표할 거냐, 현재 슬라이드 발표할 거냐, 아니면 구성을 좀 해서 뭐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구성으로 할 건지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4번째, 5번째는 얘네는 보이면 안 되는 건데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슬라이드를 숨겨야지. 이렇게. 숨길 수도 있다고. 숨기 취소하면 그렇다고 얘를 삭제하지는 말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2번 슬라이드를 숨겨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 쇼하면 1번 2번이 안 나오네. 그렇죠. 2번 안 나오잖아요. 2번을 다시 숨기 취소하면 다시 이 화면에서 숨기는 게 아니라 발표할 때 숨긴다고. 발표할 때. 근데 모르고 얘를 숨겨놓고 나서 다음 시간에 와서 또 설명하다 보니까 목차가 안 보여. 숨긴 걸 몰라.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6개 슬라이드를 외워야 돼.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물어봐요. 이번에 강의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파워포인트로 작업하실 것 같으면 슬라이드가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여쭤보죠. 몇 시간짜리 강의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수업은 2시간인데, 강의는 2시간인데, 그때 60분 정도는 설명해 주시고, 30분 정도는 질문 답변을 해드려야 되고, 공식적인 질문 답변을 해야 되고, 수업 전 5분 전과 끝나고 나서 한 5분, 10분 정도는 또 미팅 시간을 갖는데요. 그런 스케줄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제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60분이군요. 그럼 제가 60분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여쭤봐요, 그쪽에서. 그러면 60분 동안 설명하실 슬라이드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여쭤보죠. 왜 그러십니까? 슬라이드가 너무 많으면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슬라이드 없이 할까요? 그러면 또 집중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 몇 개 정도를 원하십니까? 그럼 몇 개 정도를 원한다. 그럼 예를 들어 슬라이드를 만약에 10개를 준비했어요. 10개. 그럼 1분 한 개당 6분을 떠들어야죠. 슬라이드 10개를 가지고 60분을 설명해야 되니까 한 슬라이드당 6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처음 슬라이드는 제외. 안녕하세요 꾸벅 넘어갈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 뭐예요? 목차잖아, 목차. 이렇게 할 겁니다. 뚝딱 넘어가. 그럼 실제 8개 밖에 없죠. 그러면 7, 8에 56, 7분. 연습을 해봐야지. 자, 이번에 표 작성인데, 표 작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연 7분 동안 할 수 있을지, 8분 동안 할 수 있을지 예행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럼 예행 연습을 눌러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쩌고 저쩌고 강의를 하러 온 아무개입니다. 얘는 넘어가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목차에 관한 것도 여차여차해서 한 1분 정도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자, 얘가 7분짜리죠? 자, 시간표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 설명을 하겠죠? 그 쭉 자기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시간이 돌아가요. 여기 보시면 시간이 움직이거든? 제가 지금 16초 떠들었어요. 요 슬라이드에서 16초 떠들었다고. 근데 7분 떠들어야 돼, 7분. 근데 추가라고 설명했더니 3분밖에 안 나와. 4분이 모자라. 다른 데 할애할 내용도 없어.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슬라이드 늘려야 되나, 아니면은 뭐 다른 설명을, 부연 설명을 넣어야 되나, 1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지금 거의 한 45초 지났어요. 이제 다음. 차트에서는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림 가져오는 거는 이렇게 가져오고 저렇게 가져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면 전체가 7초, 47초, 5초, 2초 지났다고 나와요, 여기. 예행 연습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시간을 보셔야 돼. 이 합이 60분이어야 돼. 근데 아까 보니까 1분 몇 초밖에 안 나오더라고. 지금 연습이니까 그냥. 근데 저희들은 강의를 오래 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쉬워요. 근데 초보자들은요, 이거 60분 동안 떠들라 그러면 6개 슬라이드, 10개 슬라이드 갖고 60분 떠들라 그러면 살을 붙여야 되잖아요. 동화 구현도 해줘야 되고, 안 되면 여기다 춤도 춰야 되고, 그런 거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재밌다라고 표현이 나와야 되거든. 아무리 실력 있는 강사가 와서 떠들었는데 꾸벅꾸벅 쳐라. 저 뒤에서 하품만 잔뜩 연발로 쏴. 근데 중간에 담당 직원이 왔네? 보니까 강사는 딴 데 쳐다보고 있고, 교육받으러 온 사람은 하품하고 있고 엎드려 자고 있으면 2번 다시 저한테 연락 안 올 거예요. 근데 담당 직원이 딱 왔는데 때마침 막 깔깔대고 막 배꼽을 붙잡고 흔들어. 난리가 났어. 너무 재밌다고. 근데 그때만 재밌었나 봐. 근데 그걸 본 거야, 담당 직원이. 그러면 명강사가 되는 거야. 아,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잘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막 있는데 그걸 봐, 누가. 에이, 실력 없는 사람. 이럴 수는 있겠지만서도 이런 거를 쭉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잘 맞춰가지고 개수를 늘리던 줄이던 맞춰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다 보면 사람들이
15분 정도 지나면 이제 집중해서 약간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15분을 떠들었는지 모르죠? 15분을 떠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슬라이드당 5분을 떠든다 그러면 3개 슬라이드가 넘어갈 쯤 되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빼면 5번째 슬라이드쯤 되면 15분이 되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이 슬라이드에다가 표시를 해요. 그분은 꼭 뭔가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15분이 지나면 슬라이드 3개가 지나갈 쯤 되면 빨간색이 하나씩 나타나요. 우리는 유심히 봤는데 빨간색이 뭘까 했더니 그분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빨간색이 나타날 쯤 내가 15분이 된다 이거야. 그럼 이때는 웃겨야 된대. 안 그러면 계속 자기 때문에 웃겨야 된대요. 그때 필살기가 나오는 거야. 이분의 필살기가. 앞에서 개다리 춤을 추던 뭔가를 해줘야 돼. 그래야 졸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추니까. 그런 분이 명강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제가 강의를 들으러 가서 재밌게 봤던 명강사 중에 한 분은 자기가 특목고를 나왔대요. 그 어딜 나왔더니 공고를 나왔대. 특수 목적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특목고잖아요. 실업계가 아니라. 그분 나이로는 이제 자기는 특목고래. 뭐 어디 공고를 나왔대. 근데 그분이 남자분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야. 성악 전공하신 분. 사투리 잘 써가면서 방송에서. 처음에는 강의 가러 갔더니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었대요. 강의를 하러 다니면. 근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버신대. 저도 좀 아는 체 하려고 그래요. 그분한테 가서. 이제 그분 강의가 재밌어요. 처음에 지루하게 가다가 어떨 때는 막 심도 있게 나가고 어쩔 때는 막 우울해져요. 그러다가 막 임팩트 있게 나가. 그리고 막 서로 박수치고 난리를 쳐. 그렇게 재밌어요. 컴퓨터 수업은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 하면 저 쓰러집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혹시나 어디서 발표를 하실 때 재미난 여러분의 필살기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뭐 눈동자가 막 뺑뺑 돌아간다든지 이경희 씨처럼 뭐 그런 기술이 있으면 잠깐 보여주셔도 사람이 졸다가도 벌떡 깬단 말이야. 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간에 이 슬라이드 쇼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보셔가지고 뭐 15분 설명하는 거라면 누가 안 돕니다. 그래 1시간 하다 보면 졸리거든요. 사실은. 네, 코를 고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네. 이게 또 껌껌하면 더 해요. 불을 켜놓으면은요. 불을 켜놓으면 그래도 견디는데 껌껌하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요. 그럼 옆에서 찌르죠. 옆에 옆구리가 이래 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웃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보통 내용이 이제 나가는 거죠. 자, 여기다가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기억나시나 몰라요? 화면 하단에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실행하는 아이콘이 있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거 있었죠. 그게 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예행 연습했었잖아요. 예행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행 연습한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요, 지가. 여기 보기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보면은 여기에 7초, 7초, 47초, 5초 하고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7초로 하지 말고 이거를 여기 다음 시간 후 이거 빼버리면 되고 얘도 빼버리면 되고 얘도 빼버리면 되고 얘도 빼버리면 되고 빼면 클릭하면 넘어가는 거지. 클릭하면 넘어가는 거지. 그럼 슬라이드 쇼 하면 가만히 있을 거란 말이야. 클릭하면 그때 넘어가는 거지. 근데 하여튼 화면 밑에는 이전 화면 가기, 다음 화면 가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과거 버전은 여기다 직접 그렸었어요. 자, 보세요. 홈에 가서 삽입 죄송합니다.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저 아래로 쭉 내려가서 실행 단추라고 있어요. 실행 단추. 그러면 이전 가기 또 도형에 가서
실행 단추 보면 다음 가기 이런 아이콘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작동이 안 되는데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요거 누르면 어디로 간다? 다음으로 가고, 이거 누르면 이전. 얘는 이전이 없지 원래. 이게 처음이니까. 이거 누르면 다음으로 가는 거죠. 물론 여기 클릭해도 넘어가죠. 요거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긴 또 없죠? 여기도 그려줘야지. 그럼 얘를 또 그려? 여기다가? 또 그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그림을 마스터에다 그려줘야지. 마스터. 그럼 마스터에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는 배우셨잖아요. 똑같은 형태, 똑같은 모양으로 꾸미는 게 마스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글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목차를 썼는데 그리고 표 작성이라고 썼는데 얘가 사각형 도형이지 않습니까? 색깔은 안 칠하지만 선은 그리고 싶어. 테두리 선은. 그럼 여기 가서 서식에 가서 윤곽선을 빨갛게 하면 빨간 선이 나타나겠죠. 윤곽선에 가서 빨간색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칠해야 되고 여기도 또 칠해야 되고 매번 칠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다? 마스터에서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마스터를 배우는 거죠. 그럼 같이 가볼게요.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당연히 부모 마스터. 이게 부모 마스터잖아요. 그렇죠? 부모 마스터의 제목을 클릭하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을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 볼 거예요. 그럼 모든 슬라이드의 제목이 다 빨간색이 들어갈 거예요. 또한 이 제목의 글꼴이 마음에 안 들어. 홈에 가서 글꼴을 바꿀 거예요. 예를 들면 명조 계열이 아니라 고딕 계열. 뭐 헤드라인도 좋고, 여기 보면 뭐 저는 이게 모던 고딕도 있고 무슨 고딕이라는 게 있어요. 글꼴에 상관없이 고딕 계열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그 제목을 좀 더 크게 해도 돼. 54 정도. 제목의 색깔은 그래도 두고, 제목이 나타나는 박스에다 빨간색을 좀 두르고 제목의 글꼴만 좀 바꾸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아까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저 밑에 있는 실행 단추를 여기다 이제 그릴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여기 위에다 그리면 안 돼요. 아래다 그려야지. 확인. 또 가서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거라고.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위에다 그리는 거지, 사실은 저런 애는 아래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래는 잘 안 보거든요. 위에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다 한다? 아래쪽에다가 쭉 그려야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실행 단추에 가시면 맨 처음으로 가라 하는 것도 있어요. 맨 처음으로 가라. 그 다음에 또 도형에 가서 실행 단추에 가면은 맨 끝으로 가라 하는 것도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 줄쳐져 있는 삼각형이 있어요. 오른쪽 가는 줄쳐져 있는 삼각형. 요런 거를 자 여기다가 나란히 붙일 거예요. 이렇게. 근데 크기가 다 다르네. 크기가 다 다르면 어떻게 하면 된다? 크기를 맞추면 되지. 여기 1cm 얘는 1cm
1cm, 2cm. 그럼 딱 크기가 똑같아졌지 뭐. 자. 이 그 도형을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좀 띄워가지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위에다. 원래는 아래다 놓는다 그랬죠? 집 모양은 뭐다? 맨 앞으로 가라. 오른쪽 줄 쳐져 있고 삼각형 오른쪽 방향은 뭐다? 오른쪽 끝으로 가라. 그리고 왼쪽 화살표는 이전으로 가라. 오른쪽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거를 사실은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책에 써 있어. 책에 써 있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저게 자동으로 밑에 깔려 들어간다 그랬잖아. 화면 밑에.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마스터를 빠져나와야죠. 그러면 여기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 제목 슬라이드는 이거 없어도 되지 않아요? 제목 슬라이드 이거 없어도 되면 배경 서식에서 바꾸시면 돼요. 근데 뭐가 다 지워지지? 얘도 지워지네. 밑에 배경 그래픽 숨기라 그러면 이게 숨겨요. 배경은. 네. 어디 가서? 배경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서식. 배경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서식. 네. 컴퓨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오른쪽 버튼 누르는 연습. 글자에 가서 오른쪽 누르느냐, 배경에 가서 오른쪽 누르는 거냐, 도형에 가서 오른쪽 누르는 거냐. 그럼 오른쪽 누르면 펼쳐지는 이 메뉴, 바로가기 메뉴가 펼쳐지는데 이 중에 배경 서식에 가서 그래픽을 숨겨라 그러면 위에 건 사라지는데 밑에 것도 사라졌어요. 좀 보기 싫지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해보는 거예요. 보세요. 얘가 이렇게 나타났잖아. 박스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요거 누르면 뭐다? 이전으로 가고, 요거 누르면 다음으로 가고, 이건 누르다 맨 끝으로 가는 거고, 맨 끝으로 가는 거. 이거는 뭐다? 처음으로 가는 거. 여기 아이콘이 있으니까 클릭하면 좀 수월하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밑에 있어요. 슬라이드 쇼를 하면 화면 제일 왼쪽 밑에 그게 생겨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왜 만들었느냐? 책에 있어서. 책에 있는 것도 설명 안 드리면 또 서운해 하시니까 책에 있으니까 뭐 보여드리는데 하지는 마시라고. 밑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지워야죠. 지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 또 마스터에 가서 지워야 되겠지. 근데 보시면 글꼴이 어떻게 됐어요? 한꺼번에 다 바뀌었잖아. 그리고 제목에 박스가 칠해졌잖아. 아까 박스가 안 돌려졌을 때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박스가 돌려지니까 예쁜 것도 있어요. 또 크기가 너무 커? 얘가 너무 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슬라이드 쇼에 가서 보기에 가서 마스터에 가서 요거잖아요. 요거 제목을 줄이면 되지. 이렇게 줄이면 요만큼만 줄여도 되지. 글자는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줄어들었잖아. 그렇죠? 줄어들었잖아 이게. 그럼 이제 차트 제목은 어떻게 돼요? 원래 마스터가 부모 마스터가 있고 첫째, 둘째, 셋째 마스터가 있는데 이런 마스터들이 제목이 안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목은 제목대로 알아서 또 꾸며야 되는. 첫째는 첫째 스타일이 있고 둘째는 둘째 스타일이 있으니까 부모가 본인의 스타일을 바꿔주면 자식은 그거를 상속하잖아요. 상속. 유전자에 의해서 상속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목이 만약에 빨간색이다 그러면 자식들 다 빨간색 글자로 가는데, 볼까요? 얘를 빨간색 글자로 바꾸면 다 빨간색으로 가잖아. 근데 첫째가 하는 말이 나는 이 박스 두르고 싶지가 않아. 빨간색도 싫어. 나는 하얀색으로 갈래. 채우는 거 말고 글자 색깔을 나는 홈에 가서 하얀색으로 갈래. 첫째는 이렇게 가고 싶대. 그래 첫째는 그렇게 가라 이거죠. 빠져나가면
첫째는 하얀색으로 가고 박스도 안 돌려져 있고, 그러나 둘째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부모로 받은 유전자 그대로 승계하니까 빨간 글자에 빨간 테두리를 두른 거지. 마스터가 그런 거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으니까. 자, 98쪽 보세요. 1번 슬라이드에는 도시라는 테마를 이용해서 그 다각형을, 그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글자를 쓰고 글자의 크기는 얼마나 걸 하고, 그리고 국립산림박물관, 철도박물관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걸 클릭하면 글로 가게끔 하는 거죠. 클릭하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자를 써놓은 도형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건다 그랬잖아요. 하이퍼링크 기억나시죠? 이것도 했었잖아요. 하이퍼링크도. 그렇게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보시면 실행 단추라고 해서 홈 단추라는 걸 눌렀어요. 아까 홈 단추. 홈 단추 누르니까 요 홈 단추가 생긴 건데, 요 홈 단추는 실행하면 무조건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라 이런 얘기죠. 홈이 처음이니까. 101페이지 보시면 홈 단추를 크게 만들어 놨네. 얘가 첫째 슬라이드로 가게끔 이제 세팅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슬라이드 쇼 하면 항상 저 아이콘이 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쟤를 누르면 첫 번째 화면으로 가라 이거지. 첫 번째 화면을 가라. 예. 그렇게 슬라이드 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102페이지 보시면 실행 단추에 들어있는 하이퍼링크 기능은 이전으로 가라, 왼쪽 화살표, 오른쪽은 다음으로 가라, 왼쪽에 줄쳐져 있고 삼각형 왼쪽 방향은 처음으로 가라, 왼쪽으로, 오른쪽에 줄쳐져 있고 오른쪽 화살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맨 끝으로 가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화살표, 되돌이 화살표 같은 게 그려져 있으면 뭐다? 되돌아가라. 어디까지 봤는지 글로 되돌아가라 이런 거죠. 그러한 애니메이션, 하이퍼링크를 설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3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연습 문제 중에서 뭐 시험 아닌 시험을 봤지만은 하이퍼링크 넣는 건 안 했었죠? 그럼 거기다 여러분이 뭐 그림을 클릭하면 짱구 그림이 있어. 짱구 그림. 짱구 그림 클릭하면 짱구 영상이 착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목련꽃 그림을 딱 누르면 목련꽃 그늘 아래서는 노래가 착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하이퍼링크를 걸기 나름이죠. 그럼 일이 복잡해지니까 제가 안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4페이지 슬라이드 쇼 실행을 하면 커다란 창으로 쫙 펼쳐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 가면서 이제 화면을 소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야.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펜을 누르면 펜이 나타나거든. 펜이 나타나거든. 오른쪽 버튼 누르면 포인트 옵션에 형광펜으로 칠할 건지, 형광펜으로 칠하는데 형광펜이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올까? 하얀 종이에다가 칠을 해야 되는데, 하얀 종이에다 칠하면 형광펜이 잘 보이는데 이렇게 색깔이 있는 데다가 칠하니까 형광펜이 안 보이는 거지. 자, 중요한 겁니다. 밑줄 쫙 이렇게 형광펜을 칠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에다가 형광펜도 칠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오른쪽 눌러서 포인터를 뭐로 바꾼다? 펜. 여기다가 빨간 펜이 될 수도 있고, 펜의 색깔, 잉크색도 뭐 파란색 선정하면 파란색 펜이 되는 거고, 여기서 오른쪽 누르고 잠깐 펜 좀 꺼내 볼게요 라고 해서 저 사람 실력 없어 이러지는 않거든. 자, 이제 펜 가져왔으니까 중요한 거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도 중요하고요, 저기도 중요하고요, 중요한 데가 여러 대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꼭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쫙 멋있게 위대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스케치북에다 글 써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넘기는 거 있었잖아요. 영화에 보면.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갖고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 스케치북에서 글 쓴 거 가지고. 그러니까 드라마나 이런 꽁트 코너에서도 그런 걸 많이 지원해 주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본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성공이잖아. 자, 이제 그래갖고 슬라이드 쇼를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ES 키를 누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꼭 물어보죠. 잉크 주성을 유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면 제가 여기다 색칠한 거 있잖아요. 색칠한 거 그대로 다 유지해요. 다 유지한다고. 근데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지는 거고, 형광펜은 하나씩 하나씩 지워야 되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야 되고, 도형 아까 선 그린 거는 펜을 그린 거는 묶음으로 그려지니까 한꺼번에 지워도 되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있잖아. 여기도 이렇게 다 있잖아.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파워포인트가 이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책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처음부터 목차 보세요. 목차. 표지 한 장 넘기시면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이 책의 차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 2010 차례가 나와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엑셀 2010 차례가 있고, 이 차례를 자세히 보시면은 파워포인트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보이는 화면을 우리는 슬라이드라고 부른다 그랬고, 슬라이드. 그 슬라이드에다가 우리말 쓸 줄 아시고, 영어 쓰실 줄 아시고, 우리말을 이용한 한자를 표현할 줄 아시고, 또 키보드에 없는 특수기호로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에 대한 글꼴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단락 엔터 치고 나서 탭키 누른다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 테마 지정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워드 아트, 제목을 보세요. 여기 파워포인트라는 제목이 있는데 별로 감동적이질 않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서식에 가서 워드 아트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워드 아트 스타일을 바꿨어요. 근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텍스트 효과에 가서 이 변화를 이용하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텍스트 효과에 가면 변환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동글뱅이도 있고, 밑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크기는 여러분이 조정하셔도 돼요. 크기 조정하셔도 돼요. 아까 그냥 단순한 글자보다는 더 큼지막하게 잘 보이네. 이 글자 같은 거, 이것도 바뀔 수가 있고, 효과도 변환해 가서 바꾸면 근데 얘가 더 크면 안 되지? 제목하고 부제목인데 부제목이 더 멋있으면 안 되지. 그런 차이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형. 우리 도형 생각나시죠? 삽입에 가면 도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도형을 가지고 이제 그리고 옮기고 복사하고 이럴 때 안내선이 보이잖아요. 위쪽에 맞았네, 아래쪽에 맞았네, 중간에 맞았네. 근데 2010에서 안 되는 건 뭐다? 옆도형과 나의 간격 같은 건 안 나오죠. 2010 넘어가야 되고, 2013, 2016에서 이런 도형을 여러 개 복사할 때 또 복사해 놓고 나서 간격을 맞춘다든지 정렬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아트라 그래서 뭐 조직도는 우리가 안 해봤지만 여러 가지 그런 스마트 아트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표 작성했었죠. 표. 아까도 우리가 시간표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표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표 한번 보실래요? 이 표? 뭐가 문제냐면 색깔 때문에 배렸어요. 이 색깔이 제발 안 나오면 좋겠어.
여기에 색깔을 어떻게 넣을까요? 레이아웃에 가서 넣을까요? 아니지. 이 표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 이거로 넣자니 그렇고 노란색으로 넣자니 그렇고 빨간색 넣자니 그렇고, 그래서 다른 채우기 색을 받든지 뭐 그림을 하든 질감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투명 바탕으로 글자가 보이는데 표만 글자 그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해 버렸잖아요. 이게 꼴보기 싫은 거 어쩔 때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림으로 메꾸든지 질감으로 메꾸든지 뭐 뭘 바꿔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냥 투명으로 둬도 될 것 같아요. 투명. 채우기 없음을 하면, 대신에 이제 글자 색깔이 안 보이니까 글자는 블럭을 잡아서 어떻게 해라? 홈에 가서 글꼴 색깔은 흰색으로 바꿔주면 시간이 오히려 잘 보일 것 같고, 뭐 이렇게 여러분이 바꿔보시는 거죠. 얘를 아까 보시다시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색깔이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표가 깨져버려. 아니 뒷배경이 깨져버린다고. 그러니까 투명 처리할 거냐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글자 수가 좀 작아, 글자 크기가 작아. 그러면 글자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뭐 여기 대각선을 그리든 안 그리든 나중 문제고. 근데 요 밑으로 내려가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검은색, 어두운 색 바탕에 흰 글씨가 들어가면 좋은데, 오른쪽에 도형 자체가 여기가 라운드진 도형이 껴 있잖아요 밑에. 그러다 보니까 만약 거기 글자가 들어가면 잘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지. 다행히도 다 어두운 색 배경이 들어가서 글자를 쓰면 다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1, 2, 3, 4, 5. 네, 잘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를 만들고 나면 차트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이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꾸밀 때는 데이터 편집 버튼을 눌러야 별도로 창이 하나 뜨면서 이렇게 이걸 고칠 수가 있는 거고. 얘를 만약에 100점이다 라고 하면 하나 빵점이고, 그럼 빵점에서 100점까지인데 120점이라는 숫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이것 때문에 질문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데이터에서는 제가 이게 90점이 최대였거든. 90점이 최대니까 100이라는 라운드 여기 맥시멈이 보인 것 뿐인데, 문제는 내가 100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점이 끝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위가 딱 막힌 것처럼 보여서 120을 지정해 준 거죠.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눈금 있잖아요. 눈금 숫자,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최대값이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고정으로 바꿔요. 얼마로? 100으로. 엔터를 탁 치면 100까지 밖에 안 나와요. 100까지 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거 있죠? 이 데이터가 빵점짜리 있어. 근데 빵점이 없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제일 잘한 사람이 100점이고 제일 못한 사람이 90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 84로 나왔어. 이것도 보기 싫어. 어떻게 하면 된다? 더블 클릭해서 최소값을 얼마로 바꾼다? 80. 최대값은 100, 최소값은 80으로 두면 80부터 시작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얘를 빵점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숫자를 얘를 빵점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빵점으로. 빵점서부터 100점까지 나오잖아. 근데 다 80은 넘었잖아요. 80은 넘었잖아. 그러면 얘를 80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 80부터 시작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적 그래프를 보여주면 보통 빵점에서부터 시작하거든.
근데 빵점마다 있으면 빵점부터 보여주면 좋은데 대부분 다 80점 이상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빵점부터 볼 필요 없잖아. 50부터 시작해도 되고 60부터 시작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이에요. 근데 80, 82, 84, 86 이것도 보기 싫어. 이걸 우리는 주 단위라 그래. 주 단위. 여기 80에서 100 사이에 눈금이 몇 개 들어갔느냐. 얘를 2단위씩 갖고 있어. 2단위씩. 2, 4, 6, 8, 10마다 5단위로 가자. 5. 그럼 80, 85, 90, 95, 100 이렇게 5단위. 이게 깔끔하잖아요. 이거를 1단위로 가면 어떻게 될까? 1단위로 가면 이거 아니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1단위로 가면 너무 정신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10으로 가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5단위로 간 거예요. 85 이렇게 5단위로 5단위 80, 85, 90, 95, 100 이렇게. 누구 때문에? 나는 알아. 담당자니까. 내가 이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성적이는가 알아. 그러나 우리 교장 선생님은 몰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한테는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기 좋게 세밀하게 꾸미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가 작성되고 나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걸 했었잖아요. 책에는 뒤에 있었고 우리는 미리 한 번 더 해봤었고, 그 마스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발표용 마스터를 만들 건지 발표 자료용으로 할 건지, 내가 볼 수 있는 내 멘트용인지, 보기에 가서 무슨 마스터라고 해? 그거를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는 관중한테 보여드리는 화면이고, 유인물 마스터는 뭐라고? 배포용으로 인쇄해서 나눠줄 내용.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는 뭐다? 발표자가 혼자 떠들면서 볼 거. 아까는 모니터가 두 개가 있었을 때는 한쪽은 빔으로 연결해서 크게 보시고 하나는 관리자가 보면 되잖아. 관리자가. 그렇게 많이들 해요. 교회, 사찰, 성당에서 요즘은 뭐 설교 말씀 같은 거를 빔으로 쏘더라고요. 크게 앞에다가 스크린 걸어가지고. 그때 조종실이 있어. 저 위에. 그 목사님이 사인을 딱 해. 그 뭐 아까 준비했던 영상 틀어달라고 한 건지 사인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쪽 조종실에서 뭐가 쫙 흘러나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도 아주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는 걸 봐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였고 원래.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니까는 보기 좋고, 그 다음에 화면 전환 효과를 주니까 화면이 살랑살랑 넘어갈 때도 보기 좋고, 그리고 슬라이드 하나하나 요소마다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참 보기 좋더라 이거지. 그렇게까지 해서 오늘 수업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날 오실 때는 이 책의 뒤편에 배우실 이제 엑셀 부분을 배우실 거예요. 엑셀은 우리 교과 과정에 적혀 있는 대로 안 할 거고요. 그냥 이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할 거예요. 이 책에 있는 순서대로. 왜냐면 엑셀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못해요. 파워포인트는 앞뒤가 바뀌어도 되는데 엑셀은 앞에를 모르면 뒤를 모르거든요. 네. 와, 엑셀 첫 장 넘기니까 글자 빼곡한 거. 오, 대본에 질려버려. 그 다음에는 널널하네. 오케이.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